오늘은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도 스포일러가 아주 약간은 있습니다. 흔히 영화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정도까지는 제가 조절을 할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민감하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 지금은 고 이성균 배우의 유작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여름에만 이성균 배우가 남긴 미공개 작품이 총 2작품이 개봉합니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작품이 있고, 또 한 작품은 행복의 나라입니다. 배우 조정석님과 함께 나온 영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도 올해 8월에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화의 성격상 이 작품이 먼저 개봉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월 중순이 여름 극장가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열리는 시즌이거든요. 이때 또 블록버스터급의 영화가 가장 많이 개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재단 스릴러를 표방한 이 영화가 이 시즌에는 좀 더 어울린 작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김태곤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김태곤 감독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감독님이 연출한 작품으로는 이제 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9 면회, 굿바이 싱글을 연출하셨고요. 영화 족구왕, 그리고 소공역, 이 작품들의 제작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연출한 영화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내놓은 이 탈출이라는 작품과 크게 연관되어 보이는 성격의 영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좋아했던 작품이 이제 독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이걸 제가 예전에 부산영화제에서 봤었고, 이후에 개봉될 때도 또 봤었는데, 이 영화가 오컬트 공포 영화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오컬트 영화도 아닌, 하지만 굉장히 서서히 밀려드는 공포감, 이런 게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악마의 씨, 로즈마리 베이비라고 하는 그 영화의 결이 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이 탈출이라는 영화도 공포감에서 시작하는 영화라고 봐야겠죠. 이야기의 배경이 무너지기 직전의 공항대교입니다. 실제 지리상으로는 당연히 영종대교인데요. 아무래도 붕괴 사고가 벌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실제 지명을 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영화 설정상 공항대교에서 엄청난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 실제 106중 추돌 사고가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제가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2015년 그때의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 영화가 많이 참조한 것 같아요. 시간대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추돌 사고만이 아니라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군용 차량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군사용 실험으로 쓰였던 개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케이지를 탈출합니다. 처음에는 딱히 이 개들이 그리 무서운 개처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실험의 주체와 관리를 하던 군인들이 이 개를 다시 케이지에 넣으려고 할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가 또 오작동을 일으키고 이 개들에게 아주 일괄적인 명령이 하나가 떨어지죠.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아수라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재난 상황의 설정입니다. 상당히 복합적으로 설정되어 있죠. 처음엔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나중에는 또 실험견들이 탈출하고, 이 개들이 다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고가 또 공항대교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개들까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시간 배경은 안개가 짙게 깔린 밤이죠. 저는 이런 설정을 보여주는 연출이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중 추돌 사고처럼 연쇄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거기에 개까지 나오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하는 뭔가 재밌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기 시작할 때 주요 캐릭터들의 설정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재미가 반감이 되었습니다. 좀 뻔해 보이는 공식 같은 설정들이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공식이 좀 뻔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앞으로 보여줄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예상되기도 했고요. 영화를 끌고 가는 캐릭터가 고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차정원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유학 가는 딸을 공항에 데려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거는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선이기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이 사람들은 사실 일반인이면 그냥 뭐 경찰에 신고 정도를 해주고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의 직업이 그러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무원이죠. 게다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안보실장이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정원이라는 남자는 공항으로 그냥 가지 않고 안보실장에 연락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동시에 지금 여기 풀려난 이 개들을 이용해서 이 선거 전에 어떻게 이용할지 그거를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가지 않고 사고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더 큰 재난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 이 영화에
정부의 역할이 좀 크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영화에서, 그것도 한국 영화에서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이런 시스템이 드러날 리는 없거든요. 그런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때부터 좀 김이 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재난을 극복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생존자 대 정부, 이런 갈등 구도에서 주된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딱히 틀리지는 않았죠. 그래도 나름 다양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몇몇 캐릭터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캐릭터가 주지훈이 연기한 조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레카 기사예요. 교통사고가 난 곳에 빠르게 출동을 해서 거기 있는 차들을 신속히 정비소나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이 영화에서는 이성균이 연기한 차정원과 비교해서 좀 더 가볍고 생동감이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갈등 관계에 있는 골프 선수와 그녀의 언니,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노인 부부,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딱히 이야기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 재난을 알아서 극복하는 생존자들의 사투,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영화에서 어느 정도는 봤던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엔 이런 동물 실험의 비극을 통해서 고찰하는 인간의 잔인함,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 그리고 이제 재난을 극복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가족의 이런 서사들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발생한 재난 상황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뭐 여름 극장가에서 보는 영화로서 딱히 부족할 게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쉬웠던 거는 그 중에 무엇 하나 이 영화만의 개성이다, 이 영화만의 매력이다, 이럴 만큼 인상적인 건 없지 않았나, 그런 게 아쉬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성균이 연기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이 캐릭터보다 주지훈이 연기한 레카 기사, 이 사람이 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는 형태였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캐릭터가 돈을 밝히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고객 운전도 서슴치 않는 그런 레카 기사인데, 그런 사람이 공항대교 위에 백중추도 사고 소식에 신이 나서 달려가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가 더 큰 재난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더 그럴싸하고 영화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이제 정부의 존재감보다는 이 레카 기사와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재난을 극복하는가 혹은 탈출하는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정부의 존재감이 드러나서 이야기 한 축을 맡는 것보다는 재난의 공포,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묘미,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간략하게 느꼈던 인상, 뭐 그런 정도였고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족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 인상적이지 않은 영화지만 영화의 후반부에 고 이성균 배우의 이렇게 미소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평범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성균 배우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이 영화를 보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나오는 순간이 좀 남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성균 배우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 장면에서는 좀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개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실험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의 비극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장면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제가 언뜻 떠오르는 거는 송강호, 이라영 배우 주연의 하울릭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리고 최민식 배우가 주연을 했던 대호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들도 동물의 입장에서 겪는 또 복수심이 생겨난 이유, 이런 사연들을 막 설명해 줬었는데 큰 공감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영화가 보여주던 장르의 성격과 그 사연이 등장한 순간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탈출, 이 영화에서도 좀 비슷한 이유로 이 개의 입장이 설명되는 게 크게 공감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작품에 대한 별점과 코멘트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와차피디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박스오피스 예매율 순위는 탈출, 이 프레트 사이런스라는 작품이 1위네요. 제 별점을 남겨볼게요. 저는 일단 별 2개를 남기겠습니다. 코멘트는 겹겹이 설계한 재난의 흥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익숙한 공식들, 이 정도로만 적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